네, 이번에는 새로운 이슈들을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참 매일매일 힘든 시장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리프레시잖아요. 네.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데 네네. 리프레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참 딱히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이제 시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주 이제 끝나니까 다음 주는 좀 또 새롭게 또 좋게 또 리프레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포인트 그래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오늘 사실은 좀 지수 자체가 또 전반적으로 초반에 좀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환율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환율이 한 3, 4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10시 정도 이제 중국장 개장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환율이 좀 치솟아 오르면서 환율하고 연동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게 이제 환율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통화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원인 자체가. 그래서 원화 관련된 그 원달러 관련된 이 통화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증시를 이제 또 발목을 잡을지 안 잡을지 오늘은 좀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환율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포인트는 오늘 환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환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오늘 좀 힘내라 동학개미 예. 뭐 이벤트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말씀해 오늘 주세요. 제작진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네. 너무 이제 힘든 시장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치킨 먹고 이제 힘내셔서 네네. 다음 주도 프레시하게 가야겠죠? 리프레시처럼.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 치킨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항상 하던 대로 이제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요즘 시장에 관한 의견이나 질문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네. 확인을 해서 두 분께 질문을 직접 해보고 그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지선 얘기예요. 시장 지지선. 잘 모릅니다. 아무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살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지선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지지 라인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지는 또 숫자죠. 네. 3천. 3이라는, 네. 3이라는 숫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3천선이 뭐 깨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도 아직 뭐 어제도 이제 테이퍼링 그 2013년도, 2012년도 예를 들면서 3,300 기준에서 10% 이상이 빠지는 경우가 과거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천선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언더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네. 순간적인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네.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950 정도? 2,950. 요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뒤돌아봐야지 조정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네. 정확하게는 뭐 인지할 수 없지만은 투자자분들마다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바닥에서 잡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라인은 3천선이고 3천선이 깨지는 모습을 만약에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2,950까지는 최악의 경우로 좀 우리가 염두에 두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2,950, 뭐 3,000 다 좋은데 네. 사실 또 외국인의 셀코리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950에서도 외국인이 계속 판다 이러면 사실 더 언더슈팅 내지는 뭐 2,800, 2,600까지도 가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굉장히 좀 험한 지수대이긴 하지만 네. 그럼 또 연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 언제까지 팔까요? 전화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2,950이라고 저건 그냥 가정을 했잖아요. 네, 네. 우리 앵커님께서 그러면 이게 뭐 개인적인 이 분석과 사견이니까 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앵커라는 자리 이전에 저희 한 하우스에 이제 하우스 뷰를 그렇죠. 담당하고 예. 있는 전략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좋게 보고는 않았고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5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7월까지 계속 내려왔고 아마도 9월 초에 나오는 8월의 데이터도 이런 분위기게 되면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이긴 하지만 플러스의 레벨이 낮아지는 거죠. 이랬을 때의 비교 가능한 구간들을 좀 찾아보면은 2004년 2월과 2010월 1월, 2017년 9월이 이렇게 내려오는 소위 말해서 꼭지 찍고 내려오는 네. 그런 구간이었는데 시장 기준으로는 작게는 10%, 많게는 20%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2,950이나 2,800에서 2,600 사이. 그러니까 아주 언더슈팅이 나오면 2,600이고 아니면 2,800에서 2,900 정도가 어쩌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00이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건데. 물론 이제 2,600이라는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과거에 2004년에 빠졌던 그 폭을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2004년처럼 20%의 하락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출 증가율이 피크치고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10에서 20% 저 정도 나왔었고 거꾸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2004년에 20% 조정이 나왔을 때 세게 맞아서 너무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그때 시장을 떠났다면 5년, 6년, 7년까지 아주 강세장을 또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 건 맞지만 저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계속 많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위기라고 해서 시장을 떠나게 되는 이런 오판의 기회가 또 어쩌면 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지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환율과도 연관성이 많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질문이 건물주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건물주요? 예, 건물주님이신데요. 이 환율이 1,180원까지 올라가는데 다음 주 금통위 잭슨홀 미팅 이후 환율 안정을 찾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앵커님이 좀 대답을 해주실 것 저요.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음 주 26일이니까 아마 뭐 일주일 후 같아요. 네. 그때 이제 한국은행에서 뭐 금통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는 보고 있는데 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에도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동결의 분위기도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거리두기가 오늘부로 또 다시 또 재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위기라서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80원 넘어간 것도 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었는데 시장도 하락하고 거리두기도 조금 더 연장된 거 보면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야? 요 정도의 분위기가 좀 유입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너무 테이퍼링에만 몰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원인을 막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테이퍼링에는 큰 게 나온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옆을 딱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주에 누가 있냐.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잖아요. 목요일에. 또 그리고 잭슨홀 미팅도 또 겹쳐서 있는데 잭슨홀 미팅은 사실은 조금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엊그저께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어느 정도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당장은 이제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 금통인데 저는 조금 이제 여기에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준 자체를 어떤 기준이냐면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해야 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뉴스가 하나가 보도된 게 조금은 의미 있는 뉴스가 보도됐는데 바로 NH농협은행에서 그 일시적으로 11월까지 8월 24일부터 11월까지 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 네네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 24일 이전에 전산 등록을 한 분들은 대출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대출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 농협에서 지금 이제 밝혔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가계대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부라든지 시중은행들이 좀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다는 저는 측면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네, 이건 가정입니다. 인상을 했을 때 환율이 안 빠지면은 그건 조금 이게 위험 신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대출 규제 얘기를 하신 김에 그렇죠. 사실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이유 중에 어쩌면 우선순위가 네. 금융 불안정 내지는 레버리지였잖아요. 그렇죠. 경기나 이런 게 올라왔다기보다는 너무 좀 이렇게 투기 자산이나 투자 자산에 대한 비투라고 레버리지가 하죠, 비투. 그렇죠. 너무 심해졌기 때문인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동일한 생각이 뭐냐면 금리는 올리게 되면 사실 빌리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주택담보대출도 말씀하셨지만 네. 주식담보대출도 계속 지금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는 좀 고민스러운 게 야, 이거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팔아서 빠졌는데 다음 주부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버텨서 팔아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지수가 한반탁 또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지 않는,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버리면 조금은 시장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위기를 좀 넘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금리를 인상했을 때 환율이 빠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세, 달러 강세 기조로 가게 되면은 조금 상당히 조금 하락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지선에 대한 리플래시 기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 뭐 기준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그 금리 이제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이 차이, 기조 변화를 좀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기준을 그러니까 큰 그림은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좀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과거에 이제 04년도, 05년도의 모습인가 현재 구간이 네. 아니면 12년도, 13년도의 모습인가. 어쨌든 그 이후에 지수는 또 멋지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 분위기가 뭐 계속해서 연말까지 갈지 뭐 가을까지 갈지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04년도, 12년도에 어떠한 섹터가 움직였고 또 어떠한 종목들이 굉장히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굉장히 탑픽을 찍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04년도, 12년도 둘 중에 한 차례의 사례와 비슷한 또 이 지수 상승, 이 또 지수가 좀 정체돼 있더라도 이때 뭔가 우리가 또 발굴할 수 있는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과거 사례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좋은 투자 힌트가 얻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힌트를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질문이 올라와서 네네네네.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댓글 먼저 2개 정도 읽어드릴게요. 네. 자, 먼저 아까는 건물주님이셨는데 이번에는 농부이신 것 같아요. 힐링 파머스토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진심 궁금합니다. 이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 궁금합니다. 개미들만 힘든 건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모두 다 힘듭니다. 네, 모두 다 힘이 든다는.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도 네.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 대응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지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이라는 게 지지가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에서 위에서 또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생각보다 좀 더 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하락장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 뭐 낙폭 과대주의인가요? 아니면 어떤 스타일의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좀 오늘은 좀 세분화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이 대선 관련된 정책주 있잖아요. 대선이요? 대선 정책주. 그러니까 네. 대선 정책주를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비율을 따졌을 때는 한 4에서 5% 정도는 우리가 조금 담고 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네. 좀 명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권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네. 뭐냐면 이 대선이라는 게 사실 정책의 또는 꽃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민주당도 10월 10일 날 경선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한 10월 정도 내면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과시화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3월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대선 정책주들, 그러니까 대선 인물주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여야 막론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택 공급. 공급. 네. 네. 그래서 건설 쪽으로 봐야 되는데 신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정부도.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들을 좀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는 이제 건설 또는 뭐 많죠. 뭐 세종시 이전 관련된 부분들, 국회 이전 관련된 부분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비중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 4에서 5% 정도는 좀 담아서 가져가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오늘 좀 화학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화학이요? 네, 뭐 철강은 뭐 지금 뭐 중국에서 비축분이 2차 비축분 풀었다고 했는데도 아직은 철강 가격이 완벽하게 잡히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화학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화학 그 피크아웃 논란이 좀 많이 있잖아요. 특히 네. 이 석화학의 업들 네, 위주로. 맞습니다. 그래서 뭐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이쪽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지금 거의 6개 증권사에서 셀링 레포트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화학에 관해서 네. 사실 어제 저희가 네. 저희 하우스에 있었던 네. 이한나 네. 애널리스트 모셔서도 네. 화학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또 2차 전지 사자라는 콜이었는데 네. 뭐 의견이 다르신 건지 아니면 또 2차 전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한 번 더 예, 강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석화, 그러니까 기초화학 쪽을 좀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초화학 오히려 쪽? 그러니까 아. 이쪽을 좀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하락이 좀 나왔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기초화학 제품인 뭐 에티넬 가격이라든지 폴리머 관련된 가격들이 네. 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잠깐 뭐 화면을 보면서 국제 이 폴리머 가격, 에티넬 가격이 얼만큼 올라갔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잠깐만 체크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그 폴리머 에티넬 가격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제 연말부터 해서 초부터 해가지고요 거의 뭐 추세를 보시면 거의 뭐 미사일 쏘듯이 올라갔습니다. 미사일 쏘듯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근에서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굉장히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가격이 이제 꺾이면서 이제 꺾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네. 가격 자체가. 근데 꺾였을 때 이제 꺾이는 거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실적이 이제 이전보다 더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과연 만약에 이게 꺾이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정체기를 갖는다면, 근데 그 네. 꺾이지 않는다라는 게 네. 왜냐하면 저 수요가 공급단의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네. 누구나 인정하듯이 코로나라는 특수라는 말을 붙이면 좀 안 되겠지만 코로나 특수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화 소비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는 뭐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은 네.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나가지 못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 소비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고민이 그거예요. 자, 코로나가 더 진행이 되면 어제 샀던 물건 또 오늘 살까라는 하나의 고민이 있고, 두 번째는 백신과 이제 거리두기로 인해서 다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 저 가격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좀 하향 조정을 하는 분위기지 않겠냐라는 게 맞습니다. 현재 상태이긴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네네네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이제 화학 쪽에서도 조금 이제 미국 쪽에다가 이제 캐파를 증설을 많이 한 기업들. 그러니까 증설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증설을 이미 완료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화학 쪽에서도, 석화 기업 쪽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미국의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부양책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SOC 관련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죠. 네. 거기에서 쓰일 수 있는 이제 석화 관련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유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캐파를 증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돈 좀 벌어볼까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연말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나왔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대부분 이제 하향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 위치도 6개월 정도 많이 내렸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올라간 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게 억울한 하락인데 억울한 하락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네, 계속해서 지금 뭐 채팅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이번에도 채팅을 읽어보면 EUN 은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자, 지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좀 연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장세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반등할 섹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금 화학 얘기했다시피 네. 경기 민감주나 성장주 둘 다 담아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뭐 저 같은 어렵죠. 경우에는 좀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선선해지는 구간에 접어듭니다. 네. 예. 선선해질 때는 또 배당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고배당주. 네. 그리고 이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기업과 업종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은행업을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은행주의 거의 대부분은 6에서 7%의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 즉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제는 하방이 동일하게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더불어서 연말로 갔을 때 물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더 낙폭과대 있는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배당을 노리고 하반까지 고민하면서 연말에 좀 5에서 6% 챙겨간다? 그럼 배당주 지금 타이밍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배당주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어서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대체로 하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신광섭 네네. 매니저님 오늘 하체만큼 탄탄한 PT 종목 말씀해 주시죠. 그럼 튼튼하려면 이제 굉장히 또 굵어야 되겠죠. 예, 철근 관련주가 같습니다. 라임 좋습니다. 네.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네네. 종목명. 철근 생산 유통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종목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회사입니다. 바로 한국철강이라는 회사를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코드 번호는 104700입니다. 한국철강. 동국제강에서 2001년도에 계열사 분리해서 상장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생산품이 철근입니다. 철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골조, 이 건설이라든지 이런 골조 관련된 부분들을 영위할 수 있는 바로 철근을 지금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철근 수요인데 여러 가지로 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에서도 지난달 말에 2차 비축분을 풀었는데도 관련된 그런 이 철강 관련된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잡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조금 건설 쪽을 좀 굉장히 좋게 바라보는 또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철근이 좀 유망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지금 이제 계절적 비수기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철근 회사라든지 이것도 영업일로 따지기 때문에 근데 9월, 10월 달이 굉장히 휴일이 많아요. 휴일이 많은데 추석도 있다 보니까 근데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다소 안 좋지만은 이미 지금 4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좀 거의 한 반년 가까이를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비수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PBR이 0.6입니다.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4,200억인데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4천억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알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런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는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 가격을 저는 이제 현재가로 편입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9,300원의 매수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1,0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1,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8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시장에 조금은 이제 다음 주 이제 금리 인상, 금리 동결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도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다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8,800원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한국철강 가격 전략 지금 나갔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섭 매니저님 어제 무료 방송을 하셨는데 테이퍼링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하이라이트를 유튜브에 남겨놨다고 하시니까 MBN 골드 이제 신광섭 매니저님 검색하셔서 들어가서 주말 쿨타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벤트 당첨자는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율에 관심이 많은 건물주님이셨습니다. 네. 건물주님들은 역시 이제 환율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괜히 건물주가 아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에 건물주님에게 오늘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청자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광섭의 PT 종목 한국철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